내적은 그 이제 수학적으로 좀 보면은 벡터 공간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가 되는데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쓰는 건데 선형 함수는 똑같이 선형 함수고 그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또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좌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수월해요. 좌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보통은 열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열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어요. 만약에 벡터 A, 그 다음에 벡터 B 또 세워져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보통 되어 있고 A1부터 쭉 해서 AN까지 있고 B1 해서 쭉 해서 B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공식이에요. 벡터를 이런 값이 아예 정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A 도트 프로덕트 B는 그냥 도트 프로덕트 할 때 A를 트랜스포즈 하고요. B는 그냥 냅둬요. 앞에 거를 트랜스포즈 해야 돼요. 이렇게 A1부터 A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세워요. 똑같이 BN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이거는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행렬을 연산하는 벡터 행렬 마찬가지로 연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서 여기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로 그다음에 행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잘못된 게 여기 다 더하기를 해줘야죠. 다 더하기를 해서 결국의 값은 스칼라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벡터가 66, 12, 0이 나왔으면요. 이제 열 벡터로다 트랜스포즈하고 그대로 이제 행 벡터로 써준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니까 6이랑 10이랑 곱하고 6이랑 0이랑 곱해서 결국에는 72가 나오는 그런 내적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성분이 있었을 때 각 성분들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정의되어 있는 거죠. 트랜스포즈한 거에 열 벡터를 그냥 곱하게 되는 거니까. 파이썬에서도 구할 수 있죠. 파이썬에서도 어레이를 주고요. 이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트, UV. 여기 이제 도트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인데도 불구하고 함수의 이름이 이제 도트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대비해서 이제 넘파이에 도트가 있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함수를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다르게 구하는 건데 기하학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A,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B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의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는 게 A를 요 B에다가 위에서 만약에 이제 이쪽 방향에서 수직으로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비추면은 요 B에 A에 있는 이게 밑에 이제 이게 그늘이 질 거잖아요. 그늘이 제 생각에는 수직으로 비추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초록색만큼 될 것 같아요. 초록색만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값에다가 B에 있는 크기 그러니까 B 방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A라는 벡터가 우리는 벡터를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벡터를 분리해낼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딱 직사각형이나 이거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기준이 뭐냐면 B 벡터. B 벡터의 A가 B 벡터에 얼마나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두 개를 곱하기 한 값을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A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수직인 이게 B 벡터랑 A 벡터가 수직인 거예요. 그럼 우리 내적을 구하라 그럴 때 이걸 보고선 A 벡터가 B 벡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겠네? 금방 알 수 있죠. 위에서 빛을 비추면은 밑에 아무런 그림자가 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A 벡터는 B 벡터랑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연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걔가 0이겠죠? A 벡터가 B 벡터에 내적을 해봐라. 그러면 A 벡터랑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제 뭘 구하는데 뭔가를 여기다 곱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다시 b 벡터에다 하는데 사실 이 값이 0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엔 0이 되거든요. 곱하기를 하니까. 이 도대체 뭘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거를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해서 이제 90도잖아요. 90도가 되니까 이게 0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벡터 A가 있고요. 또 벡터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똑같아요. 그냥 같은 선상에 있어. 엎어져 있네. A가 다 B의 모든 거랑 다 일치해. 크기만 좀 다르지.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엎어졌을 때는 값이 최고고 90도로 꼿꼿이 썼을 때는 0인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또 이게 다 90도 관계의 뭐 삼각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도트 프로덕트를 해라라고 하면은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 벡터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B 벡터에 투영되어 있는 거, 투영된 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사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정사형이 그 뜻이에요. 내가 A 벡터를 B 벡터랑 내적을 해라. 그러면 이제 A 벡터 위에서 빛을 쫙 내려 비추면은 그 A 벡터가 B 벡터로 분리를 했을 때, 분해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B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값이 공교롭게도 여기 이제 이게 세타가 되면 이 이론이 90도가 되니까 이 수직으로 빛을 내려보니까 이 이론이 되니까 A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A 벡터가 B에 얼마나 많은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크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때 정사형을 이제 위에서 빛을 비춘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A 성분에 있는 벡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B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연관성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이 D가 있는데 그 길이 D가 A의 크기,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되고요. 여기도 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여기다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D는 그냥 크기죠. 정사형 시켜서 이제 나온 거니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B의 크기에다가 D의 크기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곱하게 되는데 그렇게 곱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개 숫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또 위는 안 했어요. 벡터 B의 크기. D는 그냥 D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저렇게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저렇게 구한 거하고 앞에 있는 트랜스포즈한 거랑 같이 되는 거죠. 아까 다시 좀 써보면은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벡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그냥 B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형태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A의 벡터 B 이렇게 되고 결국에 이 값이 A의 크기, 그 다음에 B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실 B의 코사인 세타는 연관된 건 아니고 A 코사인 세타에다가 B의 벡터의 크기를 곱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90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은 0이 됩니다. 벡터 X와 Y의 차원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차원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해봤죠? 이렇게 아까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원의 길이라는 게 이 행렬에 열의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차원이라는 게. 이 차원이 만약에 하나는 10차고 하나는 11차면 곱하기 하다가 대응하는 컴포넌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수가 다 같아야 되는 성분의 숫자, 차원의 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결국의 값은 스칼라로 나온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벡터의 기본적인 게 열벡터이기 때문에 열벡터를 트랜스포즈 해줘야지만 이런 형태로다가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뭐 똑같은 얘기죠. 예, 한번 이제 특성이랑 성질을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보면은 A하고 B의 결과는 스칼라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될 수 없어요. 예, 이런 거는 뭐 왜냐면 이거 해보시면 이거는 숫자잖아요. 예, 숫자예요. 숫자 상수. 상수에다가 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내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수의 내적을 할 수는 없죠. 예, 뭐 어떻게 곱하기? 이건 곱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가 0 벡터가 되면은 이제 0이 되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하학적으로 풀 때는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거 예, 세타. 밑에 0이 아니라 세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질은 교환 법칙 되고요. 예, 내적할 때는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돼요. A에서 A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런 그 분배 법칙을 구해서 나중에 이제 더하면 되는데 그냥 막바로 예, 어떤 값이 구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으로는 이게 맞다. 분배 법칙으로만 구해야지 단순하게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구하면 숫자가 되기 때문에 숫자에다가 내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KA만큼 이제 확장되어 있는 그런 K의 스칼라 배만큼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는 뭐 뒤에 이 K가 뒤에 있는 벡터에 해도 상관없고 앞에 있는 벡터 그 다음에 뭐 내적을 한 다음에 K를 해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내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 간의 유사도 구할 때, 비유사도 구할 때 엄청 많이 씁니다. 앞서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떤 그 연봉이나 이런 것들 쭉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벡터로 쭉 나열시킬 수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벡터로 쭉 나열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만약에 이직한 거를 내가 이직 맨 끝에가 1인 거랑 가장 사람이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적을 구해 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그 성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사도를 아는데 제가 하나 그러면은 이런 거를 물어볼게요. 이 절대적인 거리하고 이 유사도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인 그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5를 나타내는 이제 5대 좀 그림이 이상하네. 4점 하죠. 5, 4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5, 4 정도 나타내는 점인데 근데 이러면 다음 그림을 못 그리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5, 5를 하겠습니다. 5, 5 이거가 똑같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게 뭐 5, 5다. 이런 벡터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 유사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 33, 여기 33, 이 33.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앞에 있는 이 빨간색 그 벡터가 A 벡터고요. 아까 했던 파란색 벡터가 B예요. 재미나는 걸 해보면은 벡터에다가 A 벡터 B를 하면요. 이게 0 나와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라 어떤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벡터에다가 B 벡터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이게 1이니까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크기를 곱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이 값을 구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세타가 0이에요. 세타가 0이라는 거는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똑같다. 크기는 다르지만.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거리를 한번 저희 볼게요. 절대적인 거리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33이 있고요. 55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거리는 요거잖아요. 절대적인 거리를 구하면은 그냥 5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 루트를 이렇게 취하면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면 루트 8이에요. 다시 하면 2루트 2. 여기에 있는 거리는 2루트 2예요. 거리는 존재해요. 그러면데 성향은 비슷해요. 똑같지. 방향은. 왜 여러분들이 유사도라고 하는지 좀 느낌이 오세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나 설렁탕 좋아해. 어떤 친구도 설렁탕 좋아해. 이 유사도는 같이 설렁탕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O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강하게 좋아하고 나는 보통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같은 유사도는 설렁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거리로만 구하게 되면 거리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설렁탕을 좋아하는 강도가 틀리니까. 근데 제가 지금 구하자고 했던 거는 뭐냐면 유사도예요. 유사도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거든요. 얘가 어느 방향으로 다 지금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식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중식을 좋아하느냐. 한식을 얼마만큼 좋아하느냐는 나중 문제고 한식이냐 중식이냐 했었을 때에 찾아낼 때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벡터가 거기에 포개져 있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거리보다는 포개져 있는 거를 알고 싶을 때. 다시 말하면 같은 벡터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어느 정도 같이 놓였느냐. 만약에 이런 거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놓이고 이렇게 놓였어요. 90도. 이거 0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적을 구하면. 관련이 없어요. 얘는 뭐 한식 좋아하고 쟤는 완전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양식을 좋아하는 수도 있고. 0 나오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한식, 여기 양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 초록색 아래에 있는 선상에서 굉장히 이런 빨간색 선이 있다고 치면은 내적을 구하면 이 세타가 굉장히 작으니까 빨간색이 굉장히 비슷할 거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유사도예요. 유사도. 그래서 유사도에서의 벡터 간의 거리. 사실은 세타예요. 세타. 벡터 간의 거리라는 게 각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 절대적인 값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내적을 쓴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를 구할 때 성향을 따졌을 때 이제 그 성향을 따지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법인데 이게 K 최근접, K 니어리스트, 뭐 네이버후드 뭐 이런 방법인데 뭐 점이 이렇게 막 찍혀져 있는데 이거랑 제일 가깝고 또 이제 그 또 어떤 점에서 이제 이런 분홍색 보라색이 찍혀져 있는 구간에 있는 거 할 때는 절대적인 거리로 이렇게 따지는 게 더 좋겠죠. 이것도 절대적인 거리를 이렇게 어떠한 한 중심을 잡아가지고 어디가 제일 가깝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향을 구할 때는 오히려 그 각도, 내가 가리키는 방향성을 갖는 그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보고 구하게 되면은 또 다른 또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파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트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을 구하세요. 뭐 이제 이게 그냥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이건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트랜스포즈를 해줘야죠. 11,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9 이렇게 이 모양 형태를 해서 구해줘야죠. 왜냐면 내적을 그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프로그램 짤 때는 뭐 넘파이 될 때는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구해지고 마찬가지로 넘파이에서는 도트를 써서 UV 하게 되면 그냥 뭐 바로 그냥 찍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UV 대입해줘서 이제 UV를 하는 거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레이에서 쓴 값을 넣고 이제 결국에는 스칼라 값이 나오는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손으로 계산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UV를 넣어서 저희가 19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외적이 나왔네요. 이제 뭐 벡터에서는 이제 곱하기에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벡터의 외적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연산이에요. 아까랑 다르게 스칼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스칼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벡터의 그 연산의 결과가 벡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외적이라고 하고요.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조금 다르게 행렬일 경우에는 보통 아우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벡터의 외적일 때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뭐 이거 좀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벡터 곱이나 그 다음에 외적 이거 이너 프로덕트랑 아우터 프로덕트 보통 행렬에서 많이 쓰니까 보통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예, 이게 이제 A하고 B의 동시에 수직인 A하고 B. 그러니까 결국에는 A하고 B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수직선이에요. 위로 올라가 있는 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크기를 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그 두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돼요. 참 신기하죠. 밑변분의 높이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A 곱하기 B, A 아우터 프로덕트 B를 하게 되면 외적을 하게 되면은 요 A 곱하기 B가 요 놈을 구하게 되면 얘는 놈이에요. 왜냐면은 벡터니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분홍색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저 수직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왜냐면 면이 있으면 면의 위쪽이냐, 면의 아래쪽이냐 방향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A에서 A 외적 B가 되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돌려요. 손을 손을 A에서 B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A에서 B로, A에서 B로, B에서 A로가 아니라 A에서 B로, A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 법칙이에요. 이 뒤집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른손 엄지를 위로 놓은 상태에서 A에서 B로. 만약에 B에서 A로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B에서 A로 되면은 좀 다르게 되겠죠. 예. 손 모양이 조금 바뀔 수 있다. 하여튼 오른손을 써서 A에서 B로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A하고 B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수직인 선분이고 그 구하는 값은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타가 되겠죠. A하고 B에 있는 세타 A하고 B에 여기 요 세타가 있는데 그 값을 이제 세타, 사인 세타라고 넣으면은 우리 앞서서 구한 거랑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증명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까는 코사인이 돼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투영된 거고 지금은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밑변분의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시죠. 뭐 이게 A였고요. 이게 B였다고 하면은 B에다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분의 높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높이는 세타가 있는데 이 A의 값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높이 제가 지금 수직선으로 큰 거 이제 이거 구하려면 이건 사인 세타에다가 A의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앞서서는 요 길이를 구했죠. 지금은 요 길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의 계산법이고 이게 다시 이제 기하학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그 성분으로 할 때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외적의 성질에 대해서는 잘못했죠. 곱하기에다 곱하기로 표현을 해주고요. 분배 법칙 이런 건 다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반대칭성이 있어서 뒤집어서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해주셨잖아요. A에서 B인데 얘는 방향성이 있어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A에서 B의 외적하고 B에서 A의 외적은 부호가 반대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에서는 내적의 교환 법칙처럼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외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외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외적의 값만 나와 있는데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좀 부족해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다시 구하게 되면은 여기 I, J, K 이렇게 이게 방향성이고요. 이게 X축, 세 점이면 Y축,
Z축이라고 할게요. 이 IJK가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값들을 적는 거죠. A1, A1, A2, A3. 벡터니까 그 다음에 B1, B2, B3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X축, Y축, Z축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하려면은 이제 X축에 있는 값을 구하려면 요 밑에 있는 그림도 있는데, 요걸 보시게 되면 이제 I를 가지고 이제 I를 끄집어내서요. 그냥 따라 해보세요. 일단은 뭐 여인수를 쓴다고 하는 건데, 이제 I를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예요. 곱하기고, 그 다음에 작대기를 내려근 건 이제 값만 나온다는 뜻인데, I가 있지 않은, I를 포함하지 않는 열하고 행을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제외시키면은 요 A2, A3, 그 다음에 B2, B3가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 디터미넌트 구한 거랑 똑같아요. AD-BC.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I에다가, 요건 X축에 있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2, B3 빼기 A3, B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똑같죠. A2, B3. 그러면은 이제 J 한번 해볼까요? J를 한번 끄집어내 보면, J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J를 끄집어내면은 J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빼니까 A1,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B1, B3 이렇게 되죠. 그러면 J에 있는 항을 내가 이제 뽑아내면은 A1, B3 빼기 A3, B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뽑아낼 때, I를 뽑아낼 때, 여기는 뽑아낼 때 부호가 플러스인데요. 두 번째 칸은 마이너스가 돼요. 뽑아낼 때 좀 독특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뽑아져서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면은 부호가 반대로 돼서 여기 빼기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가 빼기가 되고,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3, B1에다가 A1에서 B3를 뽑는 여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Z축이고요. 이게 X축, Y축. 그러니까 아까는 답이 하나 나왔는데 X, Y, Z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Z축의 K를 제가 뽑아낼 때, 얘는 뽑아낼 때 큰 문제 없이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열하고 행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A1, A2, A1, A2, B1, B2. 여러분들 이거 AD-BC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K니까 이제 Z축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AD-BC니까 A1, B2 빼기 A2, B1.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IJK를 써서 해놓고, 그게 이제 X, Y, Z에 있는 축에 있는 값이고, A1, A2, A3, B1, B2, B3를 해놓은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쭉 다 써놓으시고요. 혹시나 뭐 만약에 내가 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있는 방식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그래서 외적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두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헷갈리시죠? 3, 5를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1, 3 이렇게 뭐 462, 그 46, 462, 4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적으면은 IJK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한 번 쓰면은 쉬워요. 135, 그 다음에 246 해볼게요. I가 X축이었으니까 얘 없는 거 두 개 빼면은 3, 5, 4, 6이었죠. 그러면 3, 6, 18에서 5, 4, 20을 빼는 거죠. 3, 6, 18에서 5, 4, 20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j 두 번째 이제 y축에 들어갈 건데 요거 없는 데를 제하니까 1, 2, 5, 6이에요. 6에서 6 빼기 2, 5, 10이니까 10이 됐죠. 근데 마이너스 4인데 중요한 거는 j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얘 부호구를 바꿔줘야 돼요. 부호를 바꿔주니까 4가 돼서 4가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k가 있는데 k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1, 3, 2, 4가 있죠. AD-BC니까 4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여기다 제가 일단 써놓을게요. 써놓고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3, 5, 4,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j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는 j를 빼는 거니까 1, 5, 2,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k를 빼니까 1, 3, 2,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보시고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AD-BC 그거 한 내용들 지금 팽렬이 아니에요. 행렬 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시게 되면 실제 값이 얻어지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장표를 한 번만 더 꼼꼼히 들어주세요. 파이썬의 곱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트 쓰듯이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쓰면 되기 때문에 있는데 하나 주의할 거는 외적은 무조건 3차원에서만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평면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축이 하나 생기니까 평면에 축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무조건 집어넣을 때 이제 0이 이제 할당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넣으면 그냥 0이 할당돼요. 그러니까 2차원을 넣게 되면은 무조건 벡터가 2차원으로 주면은 0까지 집어넣어져서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3, 5, 2, 4, 6 아까 넣었던 그거네요. 근데 실제 이제 뭐 함수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아까 말한 AD-BC 뭐 쭉 해가지고 X축, Y축, Z축 이렇게 해서 리턴 C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 AB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 구한 거고요. 넘파이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넘파이에 NP 크로스 AB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거 쓰시면 되죠. 그 아까 굳이 AD-BC, AJK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 안 하셔도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뭐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면은 내적이랑 외적이 있는데 뭐 이너 프로덕트, 도트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외적은 아우터,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기법은 도트는 동그라미 점 찍고 이제 곱하기를 써서 이제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냥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각각의 크기의 곱하기에 사인 세타가 붙었고요. 3차원만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값이 스칼라다. 얘는 벡터다. 벡터라는 게 어떤 벡터였냐면은 A하고 B를 이루는 그 평면의 수직인 것들이죠. 최대 최소가 중요합니다. 두 벡터가 평행일 때, 다시 말하면 코사인 세타가 0이면은 코사인이 최대값을 가지니까 평행일 때 최대, 수직일 때는 0. 반대로 외적인 경우에는 벡터가 수직인 경우가 제일 좋은 거죠. 사인 세타가 90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직일 때, 딱 수직일 때, 이제 평행일 때는 값이 없죠. 왜냐면 평행일 때는 붙어 있으니까 면적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 다음에 수직이 딱 되면 이제 면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들이니까. 내적 구할 때는 벡터 간의 각도, 유사성입니다. 어떤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에 절대적인 거리 말고 상대적인 거리를 통해서 값을 구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고요. 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나올 수 있죠. 앞서 우리 배웠잖아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했죠. 그러니까 평행상의 넓이를 구하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죠. 평행상의 넓이의 반이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에 뭐 곱셈하는 거, 외적하는 거는 저희 이제 뭐 넘파이에다가 저희가 직접 대입하시면은 뭐 금방금방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구하는 거는 IJK 해서 한번 구해 보시고요. 넘파이에서는 크로스 AB. 뭐 너무너무 쉽죠. 우리가 이제 뭐 손으로 하는 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 하는 거고요.
익숙해지면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넘파이 이용해서 파이썬 이용해서 바로바로 구해서 값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의 곱셈인데 실제 손으로 구한 거 하고 넘파이를 통해서 구한 결과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복잡한 수업을 했네요. 내적이 뭐 하는 거고 외적이 뭐 하는 이제 우리 용도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적은 유사도를 구하는 데 굉장히 좋다. 절대적인 거리가 아니라 벡터 간의 각 사이에 이루어진 각.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하게 그 각이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유사성이 높은지 이런 거 구할 때는 벡터 내적을 이용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